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제가 사는 수원에는 행궁동이 제일 핫한 곳입니다. 어릴 적엔 수원 남문이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팔달문 로터리의 중앙극장 앞은 많은 사람들의 약속 장소였죠. 그런데 이제 그곳은 텅 빈 가게들과 임대문에 팻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대신 행궁동 골목 곳곳에 카페, 베이커리, 맛집, 액세서리, 가게 등이 즐비해서 젊은 청춘들에게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골목 상권은 마을이 함께 콘텐츠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내야 성공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정감가는 오래된 건물, 특색 있는 분위기는 획일화된 백화점에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스타필드와도 차별화되어 경쟁할 수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따사로운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걷는 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골목 상권을 만들기 위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쟁력 있는 골목 상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종린 교수님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란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본이 아니라 지역을 창의적으로 바꾸는 리더인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나다움을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계획한 미래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MZ세대들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에서 느슨한 연대로 상생하면서 자유를 누리길 갈망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단어를 보면 동네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슬세권, 홈 어라운드 소비,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지역이란 뜻의 스세권 등 생활 공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더군다나 SNS의 힘은 사거리 1층 상가의 힘을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외딴 곳에 가게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찾는 시대입니다. 한적한 골목 허름한 건물 2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카페, 식당도 유명세를 타면 고객들은 주저하지 않고 몰려갑니다. 오프라인 시장의 미래는 로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6년부터 지역생활 문화 청년 혁신가, 로컬 크리에이터, 네스트로컬 등 청년들의 지역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두 갈래입니다.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강릉 테라로사와 카페 보헤미안, 통영, 남해의 봄날, 부산 삼진어묵과 덕화명란, 제주 제주매거진인, 서교동 로컬 스티치 등 독자적인 아이템을 전국 브랜드로 성장시키거나 동네 자체를 브랜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세, 상업도시는 항구를 중심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6세기 암스테르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설탕, 향료, 커피, 도자기 등 신세계 상품이 항구로 몰려들었죠. 도시는 목적지였고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건물들은 주상복합으로 지어져 생활 공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근대 도시가 기차역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19세기엔 자본가 계급이 부상하면서 궁전의 전유물인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이 거리로 나오고 새로운 도심거리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파리입니다. 오염물로 가득했던 파리 거리가 양쪽으로 가게가 들어서고 유리천장으로 덮인 파사주가 유행하여 산책자 중심의 보헤미안 문화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렇게 파리가 근대 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조르주 오스만 백작입니다. 백화점이 새로운 상가로 등장하고 전차, 레스토랑, 박람회, 미술관, 공원으로 대표되는 근대 문화가 탄생하여 귀족들을 위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백화점의 탄생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리테일은 전문 상점 주인이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이었는데 백화점은 대량 전시를 통해 경험을 중개하던 소매상을 대체했습니다. 리테일이 .0 시대는 1950년대 미국 중부 미네아폴리스에 처음 쇼핑몰이 등장했고 1988년 월마트가 탄생했습니다. 백화점과 달리 단지 형태의 대규모 쇼핑 공간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리테일 3.0 시대는 인터넷 혁명과 함께 이커머스 시장이 주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리테일 3.0 시대는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의 종말을 뜻할까요? 리테일 4.0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에서 같은 자치구 내에 직장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일어난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스세권, 슬세권이 중요한 거주 요건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기업들은 로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너밸류가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만든 엘리웨이 광교입니다. 주민 문화를 창조하는 골목 상권을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 문화는 일, 생활, 놀이를 같은 장소에서 해결하는 생활권으로 로컬 4.0의 현 좌표점입니다. 편안한 도시의 건물들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돌고 돌아 과거 중세의 상업도시로 회귀하는 걸까요? 켈로그 영영대학원의 필립 코틀러 교수는 미래의 매장들은 나름의 기준으로 잘 선별된 적은 수의 물건 안에서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가 적절한 추천을 해주는 작은 매장, 일종의 회귀다라며 전문적인 소매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간 브랜딩 전문가 김주연님은 애플스토어의 매력을 유럽 도시의 단순함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파리와 같은 유럽의 구도심은 고압적이지 않은 낮은 높이의 단순함이 도시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제할 수 없는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습니다. 현재 골목 상권에서 성공하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중 다수가 건축, 디자인, 콘텐츠 교육을 받았거나 문화기획 분야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감성과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한 지역에 집적된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활동 공간은 온라인 동네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상황을 궁금해했고 구청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를 찾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4월 두 달간 카드 결제 건수가 500m 이내에서 8% 증가했으며 1km 이후부터는 감소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도 넓은 지역을 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 머물며 그 동네의 문화를 현지인처럼 즐기는 여행자가 늘었죠. 도시 어느 곳에 살든지 자전거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파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언론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왜 골목길에서 놀까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신분, 생존, 경쟁, 성실을 강조하는 물질주의에서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공감을 중심으로 살고 일하고 즐깁니다. 선진국들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이 잘 포장된 도시가 아니라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은 개성 있는 문화가 있는 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키면 콤팩트 도시라고 할까요? 동네 상권이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700만 명으로 국내 고용 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대세라지만 오프라인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컬 푸드의 유통기간은 평균 하루 이내입니다. 환경, 신선도가 요구될수록 로컬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멜론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지만 콘서트 시장도 동시에 성장했습니다. 골목이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